네, 모두의 한국사 김범석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의 지난 역사, 지난 100여 년의 역사, 좀 더 세분해서 얘기한다면 한 120년 정도의 역사까지 거슬러 올라가겠죠? 제가 그냥 100년으로 축약을 했습니다. 자, 120년 전, 또 100년 전 우리나라의 그때 상황은 어땠는가?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 2023년도를 사는 우리 대한민국의 또 상황은 어떤가? 한번 우리가 오버랩을 해보면서 한번 정리하는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죠. 자, 한번 살펴보죠. 자, 처음에는 이제 을미의병이 나오네요. 자, 을미의병 우리 한번 반추해 볼까요? 을미병이 언제 생겼나? 언제 발생이 됐나? 1895년경이죠. 이때가 을미사변이 일어났던 때죠. 자, 을미사변 그러면은 우리 국모 민비를 무참하게 시해를 하고 그 시체를 갖다가 불에 태웠던, 그야말로 천인공노할 그런 만행을 저질렀던 그때가 바로 을미사변이었죠. 자, 이러한 국무의 무참한 죽음을 접한 우리 백성들은 의병을 일으켰죠. 자, 일본은 이때 을미사변을 일으키고 바로 그 이제 이 즈음에서 동학혁명군이 전쟁이 또 일어났고 또 청일전쟁이 일어났던 그런 시기였죠. 그러면서 일본은 승기를 잡아서 경복궁을 갖다가 강제로 점령을 하고 또 갑오개혁까지 일으키면서 또 많은 백성들로 하여금 분노와 또 이런 그 항쟁을 일으키는 요인을 제공을 했죠. 자, 어찌됐든 간에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는 이랬다라는 것을 제가 한번 다시 우리가 반복해서 한번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이때 을미병 한번 복장 볼까요? 백이민족이라서 흰 옷을 입었나요? 그리고 또 밑에 보면은 이 장총을 들고서 이렇게 있는 이런 그 사진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때 당시에 이제 사진이 이제 본격적으로 많이 또 찍혔던 그런 시대이죠. 이 전만 해도 사실 사진이라는 것이 없었죠. 자, 이렇게 일본은 1895년 을미사변을 정점으로 해서 우리나라 갖다가 강제로 점령을 하는 그런 작업을 수순대로 이렇게 해왔죠. 수순대로. 그러면서 1905년도에 러일 전쟁에서 또 승리를 함으로써 우리나라를 갖다가 명목상 대한제국이라는 껍데기밖에 없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야말로 실질적으로 일본의 지배하로 들어갔던 그 시기는 1905년경으로 봐도 무방하겠죠. 을사늑약. 자, 그 을사늑약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외교권, 사법권, 경찰권, 각종 행정권을 갖다가 다 서서히 다 뺏어버리고 급기야는 1910년도 8월 달에 드디어 한일병합이라는 5,000년 역사를 가진 조선이 최초로 나라를 빼앗기는 그러한 불행한 역사적인 일이 이때 발생이 됐습니다. 자, 한 번도 나라를 빼앗기지 않았던 이 나라가 5,000년의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이 나라가 처음으로 나라를 뺏겠다는 거, 지금 우리가 아무리 역사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이런 생각하면은 분노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잊지는 않고 있는지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그냥 책에서나 나오는 그런 소설같이 그런 시험 문제나 맞추려고 하는 그런 공부의 일부분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자, 우리가 나라를 빼앗긴 뒤에 어떻게 했습니까? 독립을 위해서 많은 항쟁을 벌였죠. 지금 사진에 보시면은 만세하는 걸로 봐서는 분명히 이거는 3.1운동 정도의 사진으로 보여집니다. 자, 우리 민초들, 우리 백성들은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몸을 사리지 않고 독립운동을 해왔지요. 자, 이렇게 독립운동. 자, 3.1운동이 어떻게 보면 이제 독립운동을 할 수 있는 기폭제를 주었죠. 자, 1919년 3월 1일, 이 3.1운동, 곧 3.1절도 다가오죠. 이때 이 나라를 되찾겠다는 이런 그 열화 같은 그 독립의 열기가
저 소련, 만주, 또 저 미국, 또 하와이 등지에서 동포들이 일어났죠.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가 나라를 되찾겠다라는 그런 구체적인 모습이 보이는 것이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던 독립단체들을 갖다 한데 모아서 이렇게 그 운동을 했던 그 전진 기지가 바로 상하이 임시정부였습니다. 자, 상하이 임시정부, 뭐 상하이 요즘 뭐 세계 우리 여행들 많이 가기 때문에 특히 뭐 상하이 같은 경우는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죠. 또 상하이 가서 우리 임시정부의 그런 건물을 직접 또 견학했던 우리 국민들도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뭐 TV나 각종 미디어를 통해서 또 이렇게 또 상하이 임시정부를 우리가 또 충분히 또 이렇게 볼 수 있었고요. 자, 이 상하이 임시정부에서 우리 독립투사들은 어떠한 일을 했습니까? 그야말로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열심히 뛰었겠죠? 자, 우리나라가 이렇게 상하이 임시정부에서 임시정부를 만들었던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 상하이라는 곳이 이때 당시에 중국도 반식민지 상태가 돼서 여러 열강들의 어떤 먹잇감으로 전락했던 그런 시대적 상황이었죠. 이때 상하이는 소위 그 조차지라고 해서 그야말로 프랑스, 영국, 미국, 독일 등 열강들에 의해서 어떤 그 강제로 땅을 갖다가 이렇게 나눠줬던, 그러면서 그 열강들이 모여서 국제적인 도시화로 이뤘던 곳이 바로 상하이였죠. 여기에 우리 임시정부 요인들이 가서 독립운동을 했던 겁니다. 자, 우리 임시정부 때 막 열심히 독립운동했던 그 인물들을 우리 한번 역사 공부를 하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생각나는 사람? 뭐 백범 김구 선생님을 비롯해서 도산 안창호, 이회영, 뭐 김동삼, 또 김규식, 또 신채호, 또 박은식, 그야말로 이 대한 독립을 위해서 그 불철주야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뛰었던 그런 민족 그 의사들이 이 상하이에 다들 모였죠. 그러면서 또 해외에서, 그러니까 해외라는 건 뭡니까? 만주를 포함해서 미주, 하와이 등지에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나라를 잊은 서름을 참고 또 그쪽 지역에서 인간적인 대접을 받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한 푼, 두 푼 모아서 독립 자금을 이렇게 모아서 상하이 임시정부로 보내줬던 그러한 시기가 바로 100여 년 전 일입니다. 자, 이런 상하이 임시정부에서 3.1운동이 열심히 할 때 또 우리 이 독립투사들은 외교뿐만 아니라 무장된 전력으로 일본과 대항해서 싸움을 벌였죠. 이 대표적인 단체가 바로 의열단이죠. 여기 사진 보면 익산 김원봉 사진이 나오죠. 자, 김원봉 이분은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엄청 유명한 테러리스트, 일본에서는 테러리스트로 아주 요지인물로 찍힌 그런 인물이죠. 일본에서 이 의열단 김원봉과 또 한인애국단을 만든 백범 김구 선생 현상금을 얼마나 많이 걸었겠습니까? 아마 최근에 그 빈 라덴, 우리 기억나시죠? 빈 라덴을 그 미국에서 그 잡기해서 현상금을 걸었던 그 금액의 몇 배가 되는 아주 천문학적인 그런 그 액수를 걸었던 그런 현상금의 주범이 바로 김구 선생과 더불어서 이 익산 김원봉이었죠. 자, 의열단, 우리 기억나시죠? 의열단을 만들어서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뭐 동양척식 주식회사 폭탄 투척, 또 종로 경찰서 폭탄 투척 등 그야말로 일본의 요인들을 암살하고 또 공공기관을 갖다가 파괴하는 그런 일본에서 상당히 무서운 그런 그 활동을 했다는 거죠. 의열단, 우리 잊지 맙시다. 자, 이 의열단이 이렇게 목숨을 걸고서 투척하고 했던 그 활동이 지금으로부터 언제? 100여 년 전 일이다. 방금 말씀드린 마찬가지로 김구 선생님이 뭘 했어요? 한인 애국단을 조직했죠. 그러면서 그 대표적인 그 사건, 윤명길 의사의 홍구공원, 지금은 뭐 노신공원들은 이제 이름이 개명됐지만 여기에서
도시락, 수류탄을 갖다가 폭파시켜서 일본 장성을 비롯한 고위직을 갖다가 한꺼번에 살상을 했었던 그런 이 사건의 현장이 바로 홍구공원이죠. 이것은 중국 사람들도 감히 행하지 못했던 행위다라고 해서 중국에서 많은 감동을 받아서 대한독립운동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획기적인 전환을 만들어줬던 그러한 사건이 바로 윤봉길 의사의 홍구공원 수류탄 투척 사건입니다. 젊은 나이죠. 자,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그 일본은 그 이후로 우리 대한독립의 어떤 그 기세를 꺾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방해와 또 탄압을 했겠습니까? 이런 와중에 이제 조선의용군, 광복군 등이 우리 조국의 광복을 위해서 이렇게 좀 열심히 독립운동을 했다는 것이 이제 이 사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익산 김원봉 총사령관이 조선의용군을 갖다가 이 조직을 해서, 물론 의열단이 이제 변화가 되면서 조선의용군을 받는 거겠죠. 그리고 우리 조선의 광복군과 합류를 해서 이제 전력을 극대화시켰던 그러한 시기의 이 사진이죠. 이게 언제입니까? 오래전이 아니에요. 이게 1940년대 전후니까는, 자, 분명히 이때 지금 태어나서 자라고 성장해서 지금 노후를 맞고 있는 우리 주변에 선배들이 지금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태어났을 때 우리나라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상기시켜 드립니다. 자, 조선 독립동맹. 자, 우리나라가 일본과 독립운동을 위해서 최후의 일각까지 독립운동을 했던 그런 단체죠. 바로 조선 독립동맹이었습니다. 자, 조선 독립동맹의 산하, 조선의용대, 조선의용군, 이런 식으로 우리가 또 정리를 한 바가 있죠.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뭐냐? 자, 이러한 일련의 그 일제의 침탈로 인해서 우리가 나라를 빼앗기는 치욕, 오욕의 역사를 쭉 우리가 다가오면서 현재 세계 경제 선진국 대한민국 코리아가 되고, 또 북한과 지금 이념 대결을 벌이면서 남북으로 대치하고 있으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러한 지난 고난의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고난의 역사, 나라를 찾기 위해서 피를 흘렸던 이런 선인들의 그 노고와 그런 그 희생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점 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해방이 된 이후에 우리나라를 갖다가 이끌어가는 주도층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이러한 고난의 역사를 이겨내면서 우리나라를 되찾았지만은 결국은 우리가 뜻하는 진정한 대한민국 민주주의 나라로 가기에는 많은 발목들이 있었죠. 하지만 우리는 중단 없는 전진을 해야 되고 또 중단 없는 발전을 만들어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나라가 경제 선진국에서 정치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고난의 역사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현재 작금에 처해 있는 우리나라의 정치 형태를 볼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백국민된 도리로서 어떤 공정과 상식을 가지고서 살아가야 한다는 그 저변에는 이러한 100여 년 전에 너무나도 혹독했던 나라를 빼앗기고 그 나라를 되찾기 위한 그런 참기 어려운 그런 힘든 그런 고난의 시기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고, 그러한 것을 갖다 우리 마음과 몸과 마음에 이것을 갖다가 받아들였을 때 우리가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의 그 정치적인 주춧돌로 삼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고난의 역사를 잊었는가라는, 잊어서는 안 되겠죠. 고난의 역사를 되찾음으로써 보다 나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한번 그려보자라는 차원에서 오늘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모대한국사 김범석이었습니다.